잡아서 그거라. 나 목소리가 와그상해. 잘 잡아서 그거라. 그게 뭔 말아? 이나도 잘 자. 나는 요즘 뭐? 오나도 잘 자. 타요 타요 비행기. 담뿍담뿍 하늘 향한 비행기의 꿈.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 수많은 사람들과 무거운 짐들을 가득 싣고도 머나먼 곳까지 빠르게 슝. 전투기와 폭격기는 쌩쌩 슝슝. 먼 옛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한 오니 속터부터 미래에 나올 신기하고 편리한 비행기들까지 비행기의 역사가 한눈에 쫙. 푸른 하늘로 쌩 날아올라 멀고 먼 나라까지도 어느새 슉. 참 빠르고도 편리한 비행기. 비행기는 처음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발전해온 걸까? 흥미진진한 비행기의 역사를 함께 들여다보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오니속터. 하늘을 날 수 없을까? 1485년 이탈리아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새를 관찰하다 멋진 생각이 떠올랐어. 그 생각을 노트에다 슥슥 그림으로 그렸지. 새의 날개 같은 날개를 만들고 그 끝에 줄을 매서 잡아당겼다 놓았다 하면 펄럭펄럭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림만 그리고 만들지는 않았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초로 하늘을 나는 기계 오니속터를 생각해낸 거야. 악마의 기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여러 가지 기계 장치를 설계한 그림을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그것들을 악마의 기계라며 손가락질해서 실제로 만들지는 못했어요. 물론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만들기 어려웠을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1452년에서 1519년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미술가이자 조각가예요. 미술뿐만 아니라 건축, 수학, 과학, 음악,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나사형 날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대로 만들면 뱅글뱅글 돌면서 위로 올라가요. 헬리콥터의 원조인 셈이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오니속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한 하늘을 나는 기계예요. 그림은 상상 속의 모습이고 실제로 만들지는 못했어요. 몽골피의 형제의 기구. 하늘로 둥실 떠올랐어. 300년 뒤 프랑스에서 종이공장집 아들들인 몽골피의 형제가 재미있는 생각을 했어. 불 피울 때 나는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잖아. 그 연기를 모으면 둥실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형제는 입구가 좁은 커다란 봉지 같은 기구를 만들었어. 불을 피워 그 안에 연기를 채웠더니 둥실 떠오르지 뭐야. 형제는 마침내 사람을 태우고 하늘을 나는 기구를 만들었어. 기구가 떠오른 이유. 몽골피의 형제는 연기 때문에 기구가 하늘로 떠올랐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데워진 공기 때문이에요. 데워진 공기는 가벼워져서 위로 떠오르려고 해요. 이런 공기의 성질 때문에 기구가 떠오른 거예요. 형, 연기는 항상 위로 올라가. 연기가 종이도 밀어 올리네. 이걸 이용해서 하늘을 날 수 있지 않을까? 몽골피의 형제. 조제프 몽골피에 1740년에서 1810년과 동생 자크 몽골피에
1745년에서 1799년은 최초로 기구를 발명한 프랑스의 발명가예요. 몽골피의 형제의 기구. 천을 이어붙여 둥그런 봉지 모양을 만들고 안쪽에 종이를 겹겹이 발라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불을 피우는 상자를 매달았지요. 케일리의 글라이더, 릴리엔탈의 비행, 새처럼 날개를 펴고. 영국의 귀족 조지 케일리는 새들을 보며 생각했어. 높이 날 때 새들은 날개를 쫙 펼쳐 날아. 펄럭펄럭 날개짓을 하지 않고도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야. 케일리는 1804년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움직이지 않는 날개로 하늘을 나는 글라이더를 만들었어. 독일의 기술자 오토 릴리엔탈도 늘 새를 관찰하더니 커다란 글라이더를 만들었어. 언덕 위에서 다다다 달리다 하늘로 붕 떠올라 이리 휙 저리 휙 방향도 바꿔가며 날았지. 릴리엔탈은 조종하면서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 비행기의 아버지 케일리, 조지 케일리는 날개를 움직이지 않게 딱 붙여놓은 채 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글로 써서 밝힌 사람이에요. 그 덕분에 후세의 사람들이 이어서 연구를 하여 마침내 비행기를 발명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그를 비행기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케일리의 글라이더 모형. 영국의 조지 케일리가 만든 글라이더로 뒤에 연이 달려 있어요. 1853년 처음으로 사람을 태우고 날았어요. 릴리엔탈의 글라이더. 독일의 오토 릴리엔탈이 만들어 직접 타고 날았던 글라이더예요. 라이트 형제의 동력 비행기. 드디어 만든 비행기. 미국에서 자전거 회사를 하던 라이트 형제는 릴리엔탈 얘기를 듣고 비행기를 만들기로 했어. 형, 우리는 바람이 밀어줘야 하는 글라이더 말고 연료의 힘으로 스스로 나는 비행기를 만들어 보자. 형제는 수없는 실패 끝에 1903년 마침내 비행기를 만들었어. 이야, 드디어 날았어. 우리가 해냈어. 라이트 형제는 사람들 앞에서 실제로 날아 보이고 미국 정부의 비행기를 만들어 팔 수 있었지. 평생 결혼을 하지 않은 형제.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는 평생 동안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형인 윌버 라이트는 비행기와 아내 양쪽에 다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라고 말했어요. 비행기를 만드느라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조차 없다는 뜻이었지요. 그만큼 온 노력을 기울였기에 비행기를 만들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야, 우리 비행기가 진짜 날아올았어. 진짜 날았어. 오빌, 우리가 해냈어. 라이트 형제의 플라이어호.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예요. 날개는 두 겹이고 뒤에는 프로펠러가 달렸어요. 가솔린 기관으로 프로펠러를 돌려 날았어요. 뒤이은 발명들. 너도 나도 비행기 발명.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드는 데 성공할 즈음 유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만들기에 뛰어들었어. 1906년에는 산투스 두몽이 프랑스에서 비행기를 만들어 날았고 1909년에는 루이 블레리오가 블레리오호를 타고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바다를 건넜어. 두둥 뜨는 기구에 동력을 단 비행선도 발달했어. 독일의 체펠린 백작은 어마어마하게 큰 비행선을 만들었지.
많은 사람을 태운 비행선이 느릿느릿 하늘을 날았어. 하지만 큰 폭발 사고 뒤 누구도 비행선은 만들지 않았어. 상금이 걸린 비행.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비행에 성공하자 유럽에서는 각종 상금을 내걸고 비행기 만드는 일을 북돋았어요. 프랑스 항공협회는 유럽에서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하면 상금을 준다는 알슈테크컵 대회를 열었고, 영국의 데일리 신문사에서는 비행기로 도버 해협을 건너면 상금을 주겠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도전한 결과 산투스 두몽이 알슈테크컵을 차지해 상금을 탔고, 루이 블레리오는 데일리 메일의 상금을 받았지요. 14비스. 브라질의 커피 농장집 아들이자 프랑스에 유학 온 산투스 두몽이 만든 비행기예요. 1906년 유럽에서 최초로 비행에 성공했어요. 블레리오 11호. 프랑스의 루이 블레리오가 만든 비행기예요. 1909년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바다를 날아서 건넜어요. 그라프 체펠린. 프로이센, 독일의 동북부에 있던 작은 나라의 체펠린 백작이 만든 비행선이에요. 큰 원통 모양 안에 수소를 채워 날아오르고 아래에 달린 조그만 곤돌라에 사람이 탔어요. 전투기와 폭격기의 발명. 전쟁이 발달시킨 비행기. 얼마 뒤인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 처음엔 하늘에서 적들을 살피는데 비행기를 이용했지. 곧이어 비행기에서 피웅피웅 총을 쏘고 폭탄을 텅텅 떨어뜨리면서 비행기가 중요한 무기가 되었어. 그러면서 비행기 만드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어. 전설의 파일럿 붉은 남자.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 전투기 조종사였던 리히트호페는 빨간색으로 칠한 포커 삼엽기를 몰고 다니며 뛰어난 조종 실력으로 수많은 적기를 쏘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붉은 남작이란 별명으로 불렸지요. 사람들은 붉은 남작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실력을 존경했다고 해요. 안살도 이탈리아의 정찰기예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우수한 전투기였어요. 포커 삼엽기. 제1차 세계대전 때의 독일 삼엽기로 붉은 남작이라 불린 리히트호펜이 타서 유명해졌어요. 소프위드 카멜. 영국의 전투기예요. 제1차 세계대전 때 가장 많은 적기를 쏘아 떨어뜨린 전투기예요. 스피드 S8. 제1차 세계대전 때의 프랑스 전투기예요. 전쟁이 끝난 뒤 비행기는 사람들을 싣고 먼 거리를 여행하는 여객기로 이용되었어. 그런데 그것도 잠시.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 또다시 전투기와 폭격기가 빠르게 발전했지.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한 스피릿 오브 세인트 루이스호. 이 시기에 전투기만 발달했던 건 아니에요. 여객기와 수송기도 발달해 1927년에는 미국의 칠스 린드버그가 우편 배달기 스피릿 오브 세인트 루이스호를 타고 미국 뉴욕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쉬지 않고 비행해 최초로 대서양을 건너기도 했어요. BF-109. 제2차 세계대전 때의 독일 전투기예요. 아주 많이 생산되어 수많은 적기를 쏘아 떨어뜨렸어요. 미쓰비시 A6AM0.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일본 함상 전투기예요. 먼 거리를 달고 높이 날아갈 수도 있는 뛰어난 전투기였어요. 커티스 P-40 워호크.
제2차 세계대전 때의 미국 전투기예요. 일류신 2.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소련 폭격기예요. 독일의 탱크들을 폭격해 못쓰게 만들었지요. 제트 비행기의 발명. 엄청나게 빠른 제트 비행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독일은 엄청나게 빠른 전투기를 발명했어. 바로 제트기였지. 하지만 몇 번 써먹지도 못한 채 전쟁에서 졌어. 기술을 이어받은 영국이 제트 전투기와 여객기를 만들었어. 뒤이어 미국과 소련도 제트 전투기를 만들어 우리나라의 6.25 전쟁에 참전해 싸웠지. 전쟁이 끝난 뒤 사람들은 제트 여객기로 매우 빠르게 하늘을 날아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어. 제트 비행기의 제트 엔진. 제트 비행기는 제트 엔진을 가진 비행기를 말해요. 제트 엔진은 공기를 빨아들여 압축한 뒤 연료와 함께 폭발하여 가스를 만들어내는데 이 가스가 거세게 뒤로 뿜어져 나가며 비행기를 앞으로 미는 힘을 만들어요. 이 힘에 의해 비행기가 빠르게 날아가는 거예요. 하인켄 178. 1939년에 독일의 하인켈사가 만든 세계 최초의 제트기예요. 드 하빌랜드 뱀파이어. 영국에서 만든 제트 함상 전투기예요. 1943년에 첫 비행에 성공했어요. 메서슈미트 262. 독일에서 만든 최초의 제트 전투기예요. 1942년에 첫 비행에 성공했어요. 드 하빌랜드 코멧. 영국이 만든 세계 최초의 제트 여객기예요. 1949년에 첫 비행에 성공했어요. 초음속 비행기의 등장. 소리의 속도를 앞질러. 1946년에 미국 공군은 소리의 속도보다 빠른 초음속 비행기 벨 X-1 실험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어. 몇 년 뒤 유럽에서 초음속 여객기가 만들어져 사람들은 소리의 속도보다 빠르게 여행할 수 있었어. 미국도 초음속 여객기 보잉 2707을 만들기 시작했지. 하지만 초음속 비행기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어. 요금도 비싸고 사고도 자주 났어. 얼마 못 가 초음속 여객기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지. 전투기는 모두 초음속기. 벨-X-1 실험기가 비행에 성공한 뒤 미국은 연구를 계속하여 슈퍼세이버와 같은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게 되었어요. 오늘날은 모든 전투기가 초음속기로 만들어지고 있지요. 초음속 비행은 안 돼요. 비행기가 소리의 속도보다 빠르게 비행하면 그 순간 천둥이 치는 듯한 엄청난 소리가 나요. 때로는 그 충격파가 유리창을 깨뜨리고 건물에 피해를 주기도 한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전쟁 때를 빼놓고는 사람이 사는 지역에서 비행기가 초음속으로 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초음속 여객기 보잉 2707. 만드는 중 전보 제트기 보잉 707이 나오자 그에 비해 많이 쓰일 것 같지 않아 취소되었어요. 빌 X-1 실험기. 1946년에 미국에서 만들어 비행에 성공한 초음속 비행기예요. 대형 여객기와 수송기. 많은 양을 싣고 날다. 초음속 비행기 대신 그에 못지않게 빠르면서도 소리가 작고 많은 사람과 짐을 실어 나르는 거대한 비행기들이 만들어졌어. 많은 사람들이 먼 거리를 여행하게 되었고 나라에서 나라로 수송할 물건들도 많아졌거든. 이제 사람들은 수백 명이 타는 대형 여객기로 외국 여행을 가고 대형 수송기로 크고 많은 짐도 빠르게 나를 수 있게 되었어.
두 번째로 큰 에어버스 A380.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비행기는 에어버스 A380이에요. 높이는 10층 건물만 하고 축구장보다 넓으며 800명이 넘는 사람이 탈 수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서도 에어버스 A380을 쓰고 있지요. 불안, 소련에서 만든 우주 왕복선이에요. 안토노프 225,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예요. 짐을 실어 나르는 수송기인데 우주선을 실어 나르기도 해요. 에어버스 벨루가, 프랑스의 에어버스사가 만든 대형 비행기예요. 흰 돌고래를 닮아서 흰 돌고래 종류의 이름인 벨루가로 불리게 되었어요. 미래의 비행기, 우리가 꿈꾸는 멋진 비행기. 앞으로는 어떤 비행기가 나오게 될까? 소리보다 빠르면서도 조용히 나는 미래형 초음속 비행기.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해 연료가 따로 필요 없고 공기를 더럽히지도 않는 친환경 비행기. 혼자서 쉽게 운전하고 다니는 편리한 자가용 비행기. 우리가 꿈꾸는 온갖 비행기들이 벌써 연구 중이라니 참 놀랍지? 미래형 초음속 비행기.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만들고 있는 초음속 비행기예요. 초음속으로 날아도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아요. 프로그레스 이글, 에스파냐의 오스카 비날스가 고안한 미래의 태양광 비행기예요. 시너지, 미국의 존 맥기니스가 만들고 있는 가족용 비행기예요. TFX, 미국 테라프 기아사에서 만들고 있는 비행기 자동차예요. 땅 위를 달리다 프로펠러를 펴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어요. 자신만만 꼬마 비행기, 하늘을 나는 스포츠. 사람들은 먼 옛날부터 하늘을 나는 꿈을 꾸어왔어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스포츠도 발달하게 되었지요. 하늘을 나는 스포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행글라이더, 글라이더 모양의 날개에 매달려 비행하는 스포츠예요. 교육을 받은 뒤 자격증을 따고 해야 해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과 글라이더의 장점을 합친 것으로 산이나 높은 언덕에서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날아 내려오는 스포츠예요. 초경량 항공기, 행글라이더의 엔진과 프로펠러를 단 초경량 항공기를 타고 나는 스포츠예요. 동력 행글라이더라고도 해요. 자이로플레인, 헬리콥터와 비슷하게 생긴 자이로플레인을 타고 나는 것을 즐기는 스포츠예요. 열기구, 다양한 모양의 열기구를 타고 즐기는 스포츠예요. 여러 곳에서 대회도 열리고 있어요. 스카이다이빙, 비행기구나 기구 등을 타고 높이 올라가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항공 스포츠예요. 트렌드 지식 백과, 하늘을 나는 아주 오래된 꿈. 가장 먼저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 하늘을 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스 아테네에 재주가 아주 뛰어난 다이달로스라는 기술자가 살았어요. 그는 크레타 섬의 미노스 왕 밑에서 지내며 미궁을 짓기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노스 왕을 화나게 한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그 결과 자신이 지은 미궁의 아들 이카로스와 함께 갇히고 말지요. 다이달로스는 미궁을 탈출할 방법을 찾다가 하늘을 날아 탈출하기로 마음먹고 날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두 어깨에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오르기 전 아들에게 말했지요.
너무 높이 날면 날개를 붙인 밀랍이 높고 너무 낮게 날면 날개가 바닷물에 젖어 무거워질 테니 하늘과 바다 가운데로 날아야 한다. 하지만 아들 이카로스는 태양의 마음을 뺏겨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그 바람에 날개를 붙인 밀랍이 녹아 날개가 떨어지고 이카로스는 결국 바다에 빠지고 말았지요. 루벤스가 그린 이카로스의 추락. 생각 통통.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 안창남. 우리나라에 맨 처음 비행기가 나타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13년 일본군 장교가 비행기를 타고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 뒤 여러 나라의 비행기가 우리나라의 모습을 드러냈고 그것을 본 젊은이들은 비행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안창남은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는 비행사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일본으로 건너가 비행학교에 입학했어요. 6개월간의 교육을 마친 뒤엔 비행 면허 시험에 1등으로 합격했지요. 일본 우편 비행 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 뒤 안창남은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비행사를 기르다 세상을 떠났어요. 퀴즈. 어느 비행기일까? 세계 최초의 비행기야. 미국에서 자전거 회사를 운영하던 라이트 형제가 수없이 연구하고 실험하며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만들어낸 비행기지. 이 비행기의 이름은 뭘까? 이름을 말하고 어느 것인지 손가락으로 짚어봐.